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저희는 이런 거를 다뤘습니다.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요. 그 오라클 DB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하고 간단한 셀렉트 문장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처리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with as 구문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전체적인 순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오라클에 접속한다. 그 다음에 커서 객체를 만든다. 그리고 커서 객체가 SQL 문장을 실행한다. 그리고 실행된 결과를 처리한다.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뭐 결과들을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정도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했었던 커서는 클로즈를 해야 되고, 오라클과 접속했었던 것도 클로즈를 해야 된다. 라는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코드가 좀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코드들은 아니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with, as 구문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onnect라고 하는 메서드, 오라클 DB 모듈에서 connect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with 부분에서 쓰고요. 이 connect의 결과를 as conn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onnection에서 커서를 만든다, 메서드 호출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with. 그래서 커서 객체의 결과를 여기 as 커서라고 하시면 되겠죠. 커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SQL 문장 만들고 커서가 SQL을 실행하고 결과를 커서가 다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커서가 가지고 있으니까 커서에서 한 줄씩 결과를 출력한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SQL 문장에서 우리가 숫자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번 부서의 정보들을 뽑아주세요. 20번 부서의 정보들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때마다 문장을 바꿔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규먼트를 전달하듯이 SQL 문장 안에 뭐 번호 10번, 번호 20번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듯이 SQL 템플릿을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템플릿 안에다가 값들을 바꿔가면서 실행하는 코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 새로 만들기 그리고 파이썬 파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는 src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만들 거예요. src 폴더 밑에다가 파일의 이름은 오라클 메인 세 번째죠.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포트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오라클 DB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임포트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코드는 이 모듈이 메인으로 실행될 때에만 작성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name 이렇게 할 거고요. 같다. 뭐랑 같다? 메인과 같다. 그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면 파이참이요. 제가 이런 코드를 만들어야지라고 이렇게 하니까 요렇게 뒤쪽은 아직 제가 타이핑한 게 아니에요. 요렇게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힌트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탭을 쓰면 완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까지만 타이핑하고 탭 해버리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 타이핑하는 거 조금 줄이고 빠르게 코딩할 수 있겠죠. 어, 같은 코드가 좀 반복이 되긴 하는데, 그, 변수들은 일단 먼저 선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컷 계정으로 접속을 할 거죠. 어, 변수 이름 조금 간단하게 패스워드, PW라고 말할까요? 타이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죠.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 DSN이라고 부르죠. 네, 이거는 로컬호스트. SID까지 써주셔야 돼요. 서비스 아이디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XE.
DSN이 뭐의 약자냐면 도메인 서버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오라클 서버 이름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 이름이.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있죠. 1521번. 모든 거는 전부 다 위드 구문 안에서 위드 구문으로 할게요. 그게 편하니까. 오라클 DB가 뭘 가지고 있냐면 커넥트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유저 정보는 스쿼드, 그 다음에 패스워드 정보는 우리가 변수 이름 PW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만들었죠. DSN은 DSN, 그리고 포트 번호는 1521번. 이거를 우리는 커넥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커서를 만들어야죠. with. 커서는 커넥션이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서라고 하는 메서드고 툴해 주시면 되고요. 변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커서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적인 뼈대는 이런 뼈대가 되겠죠. SQL을 만들 건데 우리가 어떤 SQL을 실행을 할 거냐면 이런 SQL을 실행을 할 거예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dpt where저를 넣을 거예요.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 있죠. dptno 아니었나요? dptno. 자,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우리가 실행한 SQL 문장은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은데, 여기를 10번, 20번, 30번, 40번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바꿔가면서 그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부서 정보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레코드를 검색한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는 여기 10번이라고 넣고 실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20번 부서를 알고 싶으면 여기 20이라고 작성하고 다시 실행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30번 부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드 수정 없이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까요? DPT ID다. DPT NO라고 쓸까요? 이거는 컬럼 이름이에요. 앞에는 컬럼 이름이고요. 이 콜론 다음에 변수 이름처럼 썼잖아요. 이거 템플릿이라는 뜻이에요. 템플릿. 이 자리에 어떤 다른 값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숫자나 문자열과 같은 어떤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SQL 문장 템플릿을 만든 거예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뭔가 비워놓고 거기를 채워넣기 위한 것을 템플릿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값이 들어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해놓고 어,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입력을 받아서 그 처리를 할 거예요. try를 어디다 쓸지가 고민스럽긴 한데 그냥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가 try를 할게요. try. 뭔가 코드를 만들죠. 그 다음에 accept. 모든 에러를 처리하고 싶으면 그냥 에러라고만 하셔도 돼요. exception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exception, SE. 이렇게 하면 그 모든 exception의 종류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종류만 프린트할 거여서 그냥 이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는지만 프린트만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익셉션이 발생하면 그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는지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조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한다, 커서와 객체를 만든다, SQL 템플릿이 있고, 문장 템플릿이 있고, 어떤 일을 시도를 할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하면 익셉션을 프린트 하겠다로 끝나는, 그죠? 그런 문장인 것 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부서 번호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부서 번호는 타입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정수가 돼야 되지 않아요? 10번, 20번, 30번 정수여야 되죠. 맞아요? 그쵸? 사용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겁니다. 키보드로 입력받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input.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부서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입력받은 부서 번호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맞아요? 네. 나중에 지워버릴 코드기는 하지만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bpt no는 하고서 어떤 값이 입력이 됐는지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과 커서를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SQL을 아직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Shift F10 실행하시면 되죠. 네. 자, 실행창이 밑에 바로 올라왔어요. 그죠? 자, 지금 무슨 상태일까요? 커넥션 맺은 거예요. 커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SQL 변수가 생겼어요. try를 시도를 합니다. 변수에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int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예요? 입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input이 실행된 상태예요. 아직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료 버튼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지금 인풋에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빨간색이 여기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거 실행 중이란 뜻이고, 요거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숫자 입력해 볼까요? 10번 하고 입력해 볼게요. 엔터. 부서 번호 deptno라고 하는 변수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어. 그리고 정상적으로 0번이라고 하는 종료 코드는 정상 종료란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프린트 되는 거 없고요.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요런 코드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었죠. 요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만약에 정수로 바뀔 수 없는 문자열을 입력한 경우, 이 경우는 뭐라고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끝났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try except가 에러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프린트 문이 하나 있죠. invalid, literal, int, qwer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입력한 거는 int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입력한 qwer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int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이다. 얘가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exception 이름 옆에다가 as라고 하고 변수 이름, 별명을 주는 목적은 그 에러 내용을 프린트하거나 에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뭐 잘못 입력했으면 다시 입력해야 되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입력할 때까지 다시 입력해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네. 정상적으로 입력했다 치고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확인이 됐으니까 주석. 프린트문은 주석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SQL을 실행할 준비가 됐어요. SQL 실행할 때 어떻게 한다? 커서가 execute 실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실행한다. SQL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전 시간과 전전 시간에 했던 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 전 시간에 썼던 부분은 이게 저기 SQL 템플릿이 아니라 이 자체로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요. 이거 그대로 실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러 나겠죠? 그죠? 얘는 SQL 템플릿이고 요 콜론이 들어간 자리에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쵸? 자, 이럴 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키워드 아규먼트를 써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 템플릿 요거 있죠. 얘가 키워드. 얘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여기를 dept no 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템플릿에서 우리가 콜론 뒤에 만들어준 이름 있죠. 콜론 뒤에 만들어준 이름이 템플릿에서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 다음에 뒤쪽에 뭘 써주면 되느냐? 입력받은 값을 써주시면 돼요. 입력받은 것도 우리는 변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deptno라고 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 다행히도 파이참이 색깔로 구분해주고 있어요. 그죠? deptno는 파라미터다. 라고 해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DEPTNO는 변수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DEPTNO는 변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EPTNO는 SQL 템플릿의 DEPTNO라고 하는 템플릿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SQL 템플릿에서 템- 템플릿에서 콜론 DPT NO 자리에 무슨 값을 넣고 입력받은 DPT NO를 삽입하고 SQL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이 10번 부서의 정보를 셀렉트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20번 부서의 그 정보를 셀렉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를 했을 테니까 셀렉트한 결과를 가져오면 출력만 해보시면 되겠죠. 다음 for, hang, in, cursor, 그리고 print, row. 우리가 있는 부서 정보를 입력을 했다면 존재하는 부서 번호를 입력을 했다면 프린트되는 행의 개수는 한 개가 있어야 정상이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부서 번호를 입력을 했다면 부서 번호가 없습니다라는 뭐 그런 어떤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전 코드에서 추가가 된 부분은 요만큼이 더 추가가 됐죠. 요만큼이. 자, 인풋 받으려고 할 거예요. 자, 10번이라고 하고 엔터. 어때요? 잘 나오죠? 10번 부서는 어카운팅 뉴욕이다. 한 줄 출력하고 끝났죠. 맞습니까? 네. 이그제큐트가요. 이 SQL 문장에 colon deptno 자리, 그러니까 템플릿 위치에 무슨 값을 넣어준 거예요?
정수 10을 넣어준 거예요. 여기서 입력한 값이 int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int가 어디에 들어간 거다? 요 위치에 10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행시켜 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커서의 결과는 한 개의 행을 가져왔죠. 되셨습니까? 자, 똑같이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20번. 그럼 20번 부서는 물설치고 달라스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없는 부서번호 한번 넣어볼까요? 100이라고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자, 이때는 출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출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익셉션이 발생했을까요?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익셉션이 발생했으면 뭔가 프린트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력했는데 아무것도 프린트된 게 없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SQL 문장에서 여기에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을 때 커서가 가지고 있는 행의 개수가 한 개도 없다는 뜻이에요. SQL 익셉션 발생하나요? 아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스컷 계정에서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DEPT where DEPT NO가 20번 이렇게 하면 결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자리에 숫자 100을 써봐요. 그리고 실행해요. 에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에러가 나오는 게 아닌데 셀렉트를 했는데 결과가 행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할 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터레이션 할 행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규제큐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행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익셉션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익셉션 발생하지 않았고 프린트하는 그 익셉션 종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그 템플릿을 채우는 방법은 템플릿의 빈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키워드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 주석으로. 첫 번째 방법은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대신에 그러면 키워드는 뭘 사용해야 되느냐? 템플릿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이름, 템플릿에서 콜론으로 만들어준 이 이름을 키워드로 사용하면 된다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요거 주석 처리할게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의 빈자리를 채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템플릿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 두 번째. 두 번째는 딕셔너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딕셔너리를 사용하시는 방법. 아규먼트로 딕셔너리를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딕셔너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키는 뭐다? 템플릿. 밸류는 입력받으니까. 그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템플릿에서 선언한 변수 이름이 키가 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입력받으신 값이 value가 되도록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아규먼트를 주시면 돼요. 자,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커서 점 execute SQL 딕셔너리 넘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커서 execute
첫 번째 아규먼트가 statement, 두 번째 아규먼트가 parameters라고 되어 있죠. 이그제큐트 함수를 보시면은요. 이그제큐트 메서드 정확하게는 이그제큐트 메서드를 보시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statement, 문자열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파라미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라미터스에 넘기시는 방법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를 다 넘길 수 있어요. 리스트도 가능하고 튜플도 가능하고 딕셔너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딕셔너리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자리에 무슨 값을 넣어야 될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넣어주시는 게 확실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요. 문장,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스, 키값은 DEPT 에너. 키값을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템플릿에서 뭐라고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DEPTN으로 만들었으니까 키값을 문자열로 DEPTN으로 그 다음 값을 넣으실 때는 콜론 그죠? 그 다음에는 값을 넣어주죠. 값도 DEPTNO예요. 왜 그런 이거는 변수 이름이죠. 이거는 무슨 변수 이름? 여기 우리가 입력받은 값 변수 이름. 이렇게 하면 얘가 딕셔너리인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서 바로 딕셔너리를 만든 겁니다. 키 밸류를 갖는 딕셔너리를 만든 거죠. 그 딕셔너리를 아규먼트로 전달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이 하나밖에 없을 때, 뭐 몇 개 안 될 때, 템플릿이 몇 개 안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조인 문장이나 뭐 서브컬이나 이렇게 문장들이 복잡해지고 문장 안에 넣어야 될 어떤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라면 딕셔너리로 그 파라미터를 딱 설정해가지고 한 번에 넘겨버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거예요. 자, 요것도 테스트해 보시면은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번호 30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잘 나오죠? 다시 실행. 40번. 40번 부서도 잘 나오죠? 다시 실행. 50번 부서는 없었어요. 그죠? 50번. 없죠. 그죠? 결과들 잘 나오시나요? 이 방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플릿을 만든다. 이렇게 템플릿을 만든다. 템플릿을 채워준다. 템플릿을 채워주고 실행하는 거예요. SQL 템플릿을 채워주고 실행하는 코드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try문을 쓴 이유는 try except 구문을 쓴 이유는요. 우리가 입력받을 때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ecute 하는 과정에서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SQL 문장이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까요? 테이블 이름이 DEPT인데 DP까지만 썼어요. 그럼 존재하는 테이블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이죠. 그럼 셀렉트 할 때 에러 발생하겠죠.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똑같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제일 처음에는 뭘 하냐면 여기서 부서번호 입력하라고부터 나오죠. 10번 입력했어요. 네. 자, 이거 어디서 출력한 거냐면 exception에서 출력한 거예요. exception에서. except, exception, print exception 이거죠.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서를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데 여기서 출력을 한 거. 그래서 exception에 이거를 써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어디서 틀렸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SQL 문장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로직이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SQL 문장이 잘못된 경우에는 여기를 가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요, 시간이 좀 남았죠?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정말 질문 없어요? 자, 저희가 오후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좀 길게 만들 거예요. 오후에는 수업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면,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새로운 테이블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입력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그 테이블에다 뭔가를 인설트를 할 거예요. 인설트를 하려면 컬럼에 그 인설트 할 값들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뭐 부서 번호를 입력하세요. 부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부서 위치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입력을 여러 개를 받은 다음에 인설트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테이블에 인설트가 됐는지를 셀렉트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부서 번호가 몇 번인 거를 어떻게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부서 번호가 몇 번인 거를 삭제해 주세요. 이런 거를 그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돌아갈 수 있도록.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틸리티를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유틸리티를 만들고 시작을 할 건데요. 어, SRC에서 자, 이번에는 저희가 패키지를 먼저 만들게요. 패키지. 그리고 패키지 이름은 오라클 유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유틸. 자, 이렇게 하면 네. 오라클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init.py라고 하는 아직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DDL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DL. 이렇게 하도록 하죠. DDL은 뭐예요?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어떤 걸로 시작하는 문장들? DDL 네 가지 있었죠. create, truncate, drop, alter.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벌써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죠. 그죠? 왜 웃으시죠? DDL은 네 가지 종류. create 만든다, alter 수정한다, truncate 하더라 삭제한다. 그죠?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만들 거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그런 간단한 두 개를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라클 1번에서도 그렇고요. 오라클 1번에서도 그렇고 오라클 2번에서도 그렇고 오라클 3번에서도 그런데 똑같은 코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수 이름들은 가지고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파일 하나에다 딱 몰아놓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라클 1번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라클 2번에서도 필요하다 그럼 변수 이름들 가져다가 사용하고 뭐, 메인 3번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가져다 쓰면 되겠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쓰려니까 귀찮죠. 자, 이것도 그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유틸에서 오른쪽 클릭, 파이썬 파일 이렇게 하시고요.
파이썬 파일이라고 해주시고,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름을 오라클 커넥션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커넥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커넥션. 아, 오라클 뺄까요? 그냥 커넥션이라고만 할까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커넥션이라고만 할게요. 네. 자, 변수들만 선언할 겁니다. 여기서는 유저. 여기는 어떤 것들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DB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필수 정보만이에요. 필수 정보만. 가장 작은. 우선 유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유저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 있어야 돼요. DSN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컬호스트. XE까지 써셔야 되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있어야 돼요. 1521번. 이게 최소한의 정보죠. 네, 이게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네. 이 네 개의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커넥션을 맺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자, 이 정보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두고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DDL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DL을 만들 건데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table. 어떤 일을 하고 끝낼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끝낼 거고요. create table은요. 커서라고 하는 객체를 아규먼트로 받는다라고 가정하고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오라클과 커넥션을 맺어놓고 그 다음에 커넥션에서 커서라고 하는 객체까지도 만들어둔 상태에서 호출하는 함수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될 거예요. 커서가 있기 때문에 SQL 문장만 있으면 돼요. SQL 문장만 있으면 되는데 SQL 문장은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DPT 예제 이렇게 할까요? 아마 DPT-EX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건 없었을 거고 이런 건 없었을 겁니다. as select from DP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문장이에요? 셀렉트한 결과 그대로 뭘 만들어라?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런 뜻 아닌가요? 그죠? 셀렉트한 결과로 테이블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복사 기능이 되는 거예요. 복사 기능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템플릿이 없어요. 템플릿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전부 try 구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try. 이걸 전체를 트라이로 해버릴까요? 사실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은데 요거 만드는 것까지도 트라이. 그리고 except. 모든 exception이라고 할게요. 모든 exception을 다 잡아버리죠. print. 자, 그럼 얘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얘를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화살점 execute. DDL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결과에서 가져올 행 정보가 있을까요?
셀렉트만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검색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크리에이트도 마찬가지고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와 같은 것들은 반복해서 뭔가를 가져올 내용은 없잖아요. 익셉션만 발생하지 않았으면 테이블 생성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프린트 할 거예요. 프린트 어떻게 할 거냐면 테이블 dept ex를 생성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커서가 create 문장을 실행한 결과를 반복해서 포문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DDL인 경우는 포문으로 반복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에러만 없으면 성공한 거예요. 에러만 없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셨죠? 자, 이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몇 가지 임포트 여기다 임포트문 몇 가지만 좀 넣을게요. from 임포트 부분 넣을게요. from 임포트. from 임포트는 모듈 from에서는 모듈 이름 써주고요. 임포트에서는 우리가 가져올 이름들을 쓰면 된다 그랬죠. 맞아요? 자, 그러면 모듈 이름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게 src, 그 다음에 오라클 util, 그리고 여기에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이 안에 변수 이름들이 있었죠. 유저, 그렇죠? 만약에 가져올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쉼표로 구분하셔도 돼요. 같은 모듈에서 같은 모듈에서 여러 이름들을 한 번에 가져오실 때는 임포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그럼 유저, 패스워드, 그 다음에 DSN, 그리고 포트. 이렇게 네 개의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커넥션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 즉, 커넥션이라고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 안에는 우리가 선언한 변수들이 유저, 패스워드, DSM, 포트라고 하는 네 개의 변수들이 있었어요. 변수 이름들 가져오겠다고 한 거예요. 보셨죠? 요거 있으면 커넥션 맺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함수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 함수를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메인에서만. 네임이 메인인 경우에만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 연결 먼저 해야죠. 그래서 with, 오라클, db가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connect, 이렇게 호출해야 되네요. 그죠? 일단 어떻게 만들지는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클 db라고 하는 모듈 이름도 우리가 임포트를 해야 되죠. 그래야 커넥트 메서드 쓸 수 있죠. 그죠? 네. 그럼 이것도 임포트. 그럼 임포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임포트 오라클 db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듈 이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오라클 DB도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저는 유저다.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다. DSN은 DSN이다. 포트 번호는 포트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에서 이렇게 임포트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포트문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에서는요 변수 이름들을 다시 선언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우리가 오라클 메인 1번이나 메인 2번이나 메인 3번에서 계속해서 같은 이름의 변수들을 만들고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다른 파일에서 얘가 필요하면 이 변수들을 또 선언해가지고 여기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파일에다가 정보들을 다 모아놓고 수정할 때도 어디만 수정하면 돼요? 나중에 뭐 유저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처럼 하게 되면 그죠? 만약에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서도 비밀번호 바꿔줘야 되고 여기서도 비밀번호 바꿔야 되고 여기서도 비밀번호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고서 여기서만 비밀번호를 바꿔주면 임포트만 하면 되니까 모든 코드가 다 적용이 되겠죠. 예, 이런 장점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넥션을 맺었으니까 커넥션 다음에 하실 일은 뭐라고 했냐면 커서 객체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as 커서.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create 테이블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create 테이블 커서를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까?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만큼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한 거고요. 단축키 잘못했어요. 이 파일을 실행해야 되죠. 컨트롤 쉬프트 F10. 테이블 생성이 성공했대요. 한 번은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SQL 디벨로퍼가 보시면은요, 테이블 새로 고침해 보시면 무슨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 보이실 거냐면 dptex라고 하는 그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은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이미 오라클에는 이미 오라클에는 같은 이름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그제큐트를 했을 때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익셉션의 내용을 여기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기존의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존의 테이블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테이블 생성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끝낼 거여서 음, 그냥 테이블 만드는 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사실은 이 내용은 함수로 만들지 않고요. 함수로 만들지 않고 try부터 accept까지를 그냥 여기서 실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수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후에 큰 프로그램 하나 만들 거예요. 뭐 아주 거창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테이블을 생성한다, 테이블을 삭제한다, 테이블에 인설트한다, 테이블에서 검색한다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할 거거든요. 그때 사용하려고 만들어둔 함수예요. 그때 사용하려고. 되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테이블 생성하는 것까지를 함수를 만들었고 그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